심장이 나 내일부터 쉬고 싶어. 그러면 계속 죽는 거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두뇌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회로는 다양하다. 와이어링. 회로가 다르다. 아무도 같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심을 환기시키지 않으면은 바로 버립니다. 관심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소리나 음악, 그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두뇌는 바로 지루해서 그냥 관심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노란색 바탕으로 세 가지, 잘 자야 잘 돌아다닙니다. 뭐 붙들고 앉아서 밤만 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일정의 휴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사람이 패닉이 잡히면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두뇌가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야 되고, 두뇌가 판단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는데, 단기기억은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들,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세미나나 저희는 콘서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배우기 위한 내용들 짧게, 그리고 길게 배우는 거는 살기 위해서 익히는 거예요. 심장 뛰는 거 우리 연습 안 하잖아요. 근데 뛰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뭐가 날라오면 손이나 고개를 숙여서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이거든요. 두뇌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뇌는 모든 감각을 통합시켜 놓고 있어요. 오감을 다 총괄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찾아다닌다고, 새로운 것을. 위에서 얘기했던 어텐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일률적인 대답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찾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걸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를 항상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런 12가지가 그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도구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색색으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포맷이 없습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그 작품도 보셨죠. 다른 분들이 만든 마인드맵. 그건 마인드맵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일정 틀은 없습니다. 몇 가지 원칙은 있지만 틀이 없고, 그리고 싶은 건 마음대로 그리면 돼요. 단지 거기에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만 지켜주면서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남녀노소, 직장인, 학생, 연구소, 어디든지. 마인드맵이라는 도구가 그만큼 활용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마인드맵을 그리는 법, 그리는 법이 아니고 좋은 마인드맵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름다워야 되고 개성이 있어야 되고 마인드맵을 만들면서 그 작업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워야 되는 대상은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 만드는 걸 본 사람이나 둘 다 즐겁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성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마인드맵 자체가 유일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내 거다는, 내 일이고 또는 내 팀.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똑같은 게 없다. 이게 하나의 점이고, 그 다음에 균형이 있어야 되고, 맵 자체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색상도 거기에 맞춰서 잘 써줘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그렇게 그 원칙에 따라서 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제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뭘 소개를 해드릴까? 그럼 어떤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호환성하고 정리법, 그 다음에 사용법이 일단 판단 기준이 돼야 되겠다. 그냥 제 용어니까요. 그래서 사용법은 데스크탑에서 쓸 거냐 아니면 이런 iOS 모바일 기기로 사용을 할 거냐. 그럼 내가 편한 게 뭐냐는 거죠. 키보드 마우스를 써서 사용을 하고 싶다든지, 또는 그냥 iOS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계속 끝내고 싶다든지, 또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뭘 더 선호하는지. 사실 사용법에 대한 선호는 내가 어느 것이 더 능숙하냐 그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사용 환경이 맥만 전혀 일관되게 맥만 쓰시는 분은 없다고 봐요. 학교나 직장에, 그러니까 개인 이외의 삶에 있어서는 다 윈도우즈 머신을 사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내 개인으로 가서는 그때는 맥을 쓰시겠죠. 그럼 그 괴리는 어떻게 잡아주냐는 거죠. 그럼 그거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건 뒤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찾다 보니까 맥OS하고 iOS는 서로 뭐 뿌리가 같고,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라는 또 훌륭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연결해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윈도우나 리눅스나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호환성을 유지할 거냐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상당히 괴롭거든요. 여기서 작업하고 집에 가서 맥북에서 작업하고 회사 가서 또 윈도우에서 작업하고 똑같은 일을 3번 해야 되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럼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플랫폼에 자유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게 답이다. 그럼 그 플랫폼이 자유롭게 지원해 주는 게 뭐냐는 거죠.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iOS에서 사용되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정리할 때 필수 구성 요소가 색깔의 선택이 자유로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컬러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 중심 주제는 항상 한 가지, 그리고 키워드는 가지당 하나씩만. 저렇게 단순화시키는 이유가 앞에서 시작 전에 보셨던 그 다양한 마인드맵 그 작품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출력은 A4 용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쓰는 프린터들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가지를 너무 많이 크게 펼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파일이 여러 개가 구성이 가능하니까 차라리 가지 하나를 다음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출력해서 관리할 수 없으면 상당히 괴롭거든요. 이거로만 봐야 되는데 항상 이거를 이렇게 데모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럼 그거 아까 그 작품 보셨다시피 한 페이지에 보여주기 위해서 축소를 하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 PT를 어떻게 하죠? 결국은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컴팩트하게 정리하면서 여기 있는 원칙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큰 주제 하나에 가지에는 항상 한 가지 키워드만 작성한다. 그렇게 하고 출력하기 편하게 하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들을 잠깐 좀 살펴보고요. 동영상을 잠깐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aspects of X-Line to Light-Line program. Again, this one is a open source, it's not the same thing. So let's start Line to X-Line through the Line Study Bar toolbar. Let's give it a couple seconds to start up.
네, 뭐 얘기하는 건 신경 쓰지 So 마시고요. you can see that the interface is very clean, very nice and easy to use. It has some of the tools that you would use with some commercial products, such as importing images, importing attachments, links to hyperlinks. The topics is very easy to use, for example, just by, you see there that you can, 대부분 이건 얘네 회사에서 만든 소개 자료거든요. 이제 이 프로그램은 맥하고 윈도우 사이에는 자유롭게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계에 그만큼 그 시장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원을 해줘요. 엑스마인드. 그리고 만약에 유료로 사용을 하신다면 무료 버전도 있지만 유료로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한 번에 구입을 하거나 또는 연간 사용료를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인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마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 맵을 쓰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소트라는 프로그램인데 아까 보셨던 앞에서 보셨던 엑스마인드를 그 드랍박스에 올려놓고 아이패드에서 아이소트로 불러들이면 바로 읽어드립니다. 대신 다 깨집니다. 엑스마인드에서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을 유지를 못 해줘요. 자기의 것으로 바꿔서 보여줘요. 근데 그런 소소한 거를 제외하고는 아주 잘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엑스포트 하면 바로 엑스마인드에서 읽어드리거든요. 이건 프리마인드라는 제품인데 사실 저는 마인드맵 툴은 이걸 가장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무료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툴이 저 회사 엔지니어로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툴을 찾았을 때 있었던 것 중에 대부분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한 300불, 500불씩 했습니다. 단위 소프트웨어 하나로. 근데 그렇게 해서 돈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찾다 보니까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프리마인드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만큼 또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유료화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기능을 쓰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는데 뭐 엑스포트를 다양하게 한다든지 또는 협업을 하겠다든지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먼트도 요즘 마인드맵으로 많이 관리하는데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유료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존의 마인드맵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유료화로 가는데 그렇게 큰 저항은 없다고 봐요. 내 일에 도움이 되고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괜찮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처음 오늘 이 자리가 마인드맵을 만나는 첫 자리다. 그러시면은 저는 프리맵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솔루션 소개는 그렇게 해서 잠깐 마무리 짓고요. 이제 저는 여기 제가 아이패드에서 뭘 쓰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아까 그 페이퍼는 보셨을 거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그런 걸로 그냥 쓱싹쓱싹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는데 이거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밑에 있는
아까 누가 그랬죠? 현질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인드맵 툴을 찾다가 보니까 아주 요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IT에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아이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이나믹한 링크들을 구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유료로 있더라고요. 앱스토어에. 샘플 하나 볼까요? 한 페이지에 실을 수 있는 이미지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 정형화되고 딱딱하지 않은 그런 플로우라든지 또는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개인적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된 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그 아이패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제품인데요. 마인드라고. 일단 호환성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버전별로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마인드마이스터는 무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로로 넘어가면 돈 내야 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샘플로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별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뚝딱뚝딱거려서 만들 수가 있고요. 키보드 꺼내서 그냥 두 번 엔터 치고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고 탭 치면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상의 편리성,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작업, 아이콘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제공돼요. 데스크탑에 있는 것만큼. 그래서 얘도 좀 고려를 하시고 사용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써서 간단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낙서하듯이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앞에서 봤던 그 53에서 만든 페이퍼하고 유사한 개념을 가졌는데 이 툴의 특징은 일단 크게 그려서 카피해서 줄여서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면적이라요. 아무래도 그 스타일러스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정밀하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조그맣게 정밀하게. 그래서 여기는 크게 그려놓고 크게 쓰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축소시켜서 레이아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이거든요. 크게 그려놓고 선정한 다음에 영역을 선택해서 줄여서 저장해 놓고 그걸 하나의 큰 페이지로 또 만들 수 있고 그런 페이지를 또 여러 가지 가져갈 수 있게 정리할 수 있고 뭐 유사한 뭐 유패드나 그 노트 정리하는 그 중에 유노트인가요? 유패드가 유노트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좀 저렴한 툴이거든요.
스케치북은 많이 아실 거고요.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림 조금이라도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툴을 뭐 이거를 꼭 쓰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거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선정하는 기준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리 방법 그 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이런 툴보다는 콘텐츠의 그런 어떤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많이 연습을 하셔서 선정을 하시는 게 시행착오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돈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가 다 유료로 된 거 설치해놓고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또는 잘 쓰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럼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어떠세요? 질문? 아까 앱의 이름을 몇 가지 빠뜨리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플로우 차트 앱. 일단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거는 IN 플로우 차트, 인 플로우 차트라는 앱이고요. IN 플로우 차트라는 프로그램이 그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보셨던 거는 그 페이퍼. 이건 53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아까 밑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뭐 색깔이라든지 툴, 붓 이런 형태는 또 선택을 하면 이렇게 딱 뜹니다. 돈 더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마인드 마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트 HD, 아이소트 HD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엑스마인드, 그 다음에 아이소트, 그 다음에 프리마인드. 그건 이제 그 중에 아이소트는 제외하고 엑스마인드하고 프리마인드는 데스크탑에서 뭐 윈도우나 리눅스, 맥 셋 다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박수를 한 시간 발표를 30분에 압축시켜주시는 이 대단하신 용기를 보여주시는데 자, 저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도구를 쓰든지 간에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똑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이 드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역시도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툴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생각한 바에 따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결론인 것 같습니다. 10분 쉬셨다가 50분에